그래서 거기 221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자본이에요. 오늘 볼 거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앞에 보세요. 자본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총 세 가지예요. 그래서 자본에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결손금, 처리순서. 근데 원래는 다른 시험이었으면 이거보다 외울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도 프로그램에다가 물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앞에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자본금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이익잉여금, 가장 안 내는 게 결손금, 처리 순서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본금은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식 발행소 곱하기 액면가액, 그 다음에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으로 끝나요. 무슨 적립금, 무슨 적립금 이런 것들은 다 이익잉여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두 장짜리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저희가 쪽지 시험 볼 때 유일하게 순서대로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왜냐면 얘는 물어보면 이거 물어봐요. 순서.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만 나면 되거든요. 다른 거는 순서 상관없이 기억만 나면 되는데 얘는 꼭 순서대로 기억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서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종류는 임해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 잉여금.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면 4개 주고 순서대로 뭐 하시오? 나열하시오. 이거밖에 낼 게 없잖아요, 시험에서. 왜냐면 이거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기억만 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날이라고. 그다음에 교재는 221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자본금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진한 글씨로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는데 솔직히 이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게 잘 나와요. 자본금 구하는 공식. 솔직히 요 뒤에 거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외우긴 할 건데 요쪽보다는 요 앞에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건 시험하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식은 이거예요. 보통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이야기하면은 그게 대부분 보통주고, 우선주는 뭐냐면 뭐 배당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이 우선주의 단점은 뭐냐면 원래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결권이거든요. 근데 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싸요. 가격이. 왜 그러냐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결권인데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을 포기한 대신 다른 걸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배당 우선주. 그래갖고 뭐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일반적으로 13만 원 하면 우선주는 한 10만 원 전후.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해요. 근데 뭐 저희는 주식할 건 아니니까.
저희한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론 문제 쉽게 나오면 여기에다가 발행가라고 넣어놔요.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분개할 때 필요하거든요. 주식 관련된 분개할 때 요거 많이 쓰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래서 잉여금이 뭐냐면 잉여의 뜻이 뭐죠? 네, 남는 거죠. 그래서 잉여금의 뜻은 남는 돈이에요. 네, 남는 돈인데 이제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냐면요. 나누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본잉여금은 주식해서 남는 거고요. 이익잉여금은 일해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건 똑같은데 어디서 남느냐에 따라서 자본잉여금이 될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 감자 차익이니 이런 거는 프로그램으로 찾으면 돼요. 프로그램으로 찾으면 되니까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본 조정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의 힘을 좀 빌릴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다른 시험 수업할 때 이거 다 외우라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한 이틀 지나니까 기억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안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222페이지 보시면 위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저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익이라 그래서 무조건 수익 아니에요. 손실이라 그래서 무조건 비용 아닙니다. 얘는 자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일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익잉여금이 여기에 왜 나오냐면 우리가 돈 벌었으면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뭐 해야 되죠? 써야 되죠. 일반적으로 비용으로도 쓰지만 그 뭐냐 투자해 주신 분들한테 배당도 해줘야 되잖아요. 투자해 줘서 고맙다고. 요런 걸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게 요 잉여금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에요. 발행 금액이 아닙니다. 액면 금액이 있고 발행 금액이 있는데 요게 차이가 뭐냐면 액면 금액은 종이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1,000원짜리에 얼마라고 써 있죠? 그게 액면가예요. 뭐 액면가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종이에
10,000원이라고 써 있으면 액면가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근데 발행 금액은 뭐냐면 내가 요거를 발행할 때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에 거래되잖아요. 그건 발행가고 액면가는 그거보다 적어요. 10만 원 안 돼요. 그래서 액면가는 그 종이에 있는 금액이고 발행 금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 발행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23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할증 발행하고 할인 발행이라고 있으세요. 할증 발행하고 할인 발행. 할증의 뜻이 뭐죠? 비싸게 뭐 했다? 발행했다. 할인은요? 싸게 발행했다. 그래서 할증 발행 나오면 이 주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교재 가운데에 보시면 할증 발행을 뭐라 그러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의 뜻이 뭐죠? 넘었다. 비싸게 발행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우리 싸게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싸게 발행한 건 뭐라 그래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요거는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을 할인의 뜻이 뭐죠? 싸게 발행했다. 차금의 뜻은 뭐예요? 차이 나는 금액. 그래서 100만 원짜리 90만 원에 발행해서 얼마 차이 나죠? 10만 원 차이 나죠. 그게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일단 그 정도씩만 볼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저기 나중에 분개할 때 볼 겁니다. 그리고 224페이지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상증자. 그리고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주식은 안 나오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그냥.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험 때 안 나오시는 게 도와주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무상의 뜻이 뭐죠? 무상. 무상은 공짜예요. 뭐라고요? 공짜. 그래서 무상에서 키포인트는 공짜입니다.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있어요. 유상의 뜻은 뭐죠? 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유상증자를 해요. 그럼 돈 받고 주식을 뭐 하는 거죠? 파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대부분 대한민국에선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 배당이거든요. 근데 주식 배당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으로 배당하면은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누가 더 많이 갖게 되느냐. 왜냐면 주식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대부분 하게 되면 무슨 증자를 많이 해요? 유상증자. 그래도 돈 주고 사게끔. 그래서 뉴스에서 누군가가 무상증자한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회사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네가 가질 거냐 내가 가질 거냐로 싸울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저기 225페이지 보시면 자본금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금의 감소를 줄여서 감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감자. 당연히 먹는 감자가 아니겠죠. 자본금이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축약하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요즘에는 앞 글자만 따서 하잖아요. 만약에 요거 요즘 사람한테 축약하라 그러면 자감이라 그럴 거예요. 맞죠? 대부분 앞 글자 따니까. 근데 요거는 뒷글자예요. 그래서 감자. 감자 나오면 시험 문제에 꼭 요 말이 나와요. 소각.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 때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어저께 봤었던 우발 나오면 주석처럼 예, 감자 나오면 소각이 붙어야 돼요. 예. 우리 이건 알죠? 학교 다닐 때 소각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소각장에서 뭐 하죠? 예, 태워서 없애죠. 그래서 왜 감자에는 소각이 나오냐면 아까 제가 자본금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소각하게 되면은 요게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주식을 불질르면 주식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예. 그러면 주식수가 줄어들면은 자본금도 어떻게 돼요? 예, 줄어들겠죠. 그래서 감자 얘기가 나오면 소각이 꼭 붙는데 한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저희 시험은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유상증자. 예, 돈 받고 주식 발행하는 거. 요게 제일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안 나오진 않으니까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개를 하진 않을 건데 거기 225페이지 밑에 그 문제 1번에 보시면 백두는 액면가액 만원인 주식 100주를 현금 매입하여 뭐 했대요? 예, 소각이 나오면 감자가 딱 기억이 나야 돼요. 예, 왜냐면 이거 분개할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감자 차익 아니면 감자 차손. 감자 차익의 뜻은 감자 했더니 이익 났더라. 감자 차손은요? 감자 했더니 뭐 됐다? 손해봤다. 그 두 가지. 감자에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10만원짜리 불 지르는데 8만원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얼마 이익 본 거예요? 2만원. 왜냐면 10만원짜리 원래 불 지르려면 10만원 줘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액면가액 만원짜리가 있어요. 네, 만원짜리를 네, 소각하면서 만약에 소각하면서 현금 8,000원 왜 이래 지급하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차변에 자본금 얼마요? 만원. 왜냐면 자본금은 무조건 무슨 가액이라 그랬어요? 액면가액. 그래서 자본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현금으로는 얼마 줬다고요? 8,000원. 그러면 자산에 뭐요? 감소. 그러면 만원 줄이는데 얼마밖에 안 들었죠? 8,000원밖에 안 들었죠? 그러면 회사 입장으로서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죠. 그러면 뭐요? 감자 차익. 그 다음에 반대로 만원짜리 불 지르는데 13,000원 들어갔어. 그러면 돈 더 줬잖아요. 돈 더 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때는 감자 차 손.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낱개로 볼 때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시험 볼 때는 이게 뭉치로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고 덜 나는 부분이 있고 좀 나눠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보시면 자본이여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주식으로 이익 나는 거. 잉여가 남는 거라 그랬잖아요. 남으려면은 이익이 나야 돼요. 왜냐면 손해보면은 남아요, 모자라요? 모자르겠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의 뜻은 주식을 발행했는데 어떻게 발행한 거예요?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뭐 했는데? 발행했는데 어떻게 발행했다? 비싸게. 그러면 비싸게 발행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왜냐면 5,000원짜리 만원에 발행했으면 5,000원 더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감자가 이제 자본금이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면서 이익 나는 경우. 근데 실질적으로 감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회사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이런 걸 본 적도 있었어요. 건설회사인데 자본금을 늘리려고 사채를 끌어다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얼마냐에 따라서 입찰할 수 있는 그 공사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정할 때 자본금 얼마 이상이면 몇 억짜리 공사에 입찰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 때문에 가짜 자본금을 만드는 거죠. 대출 받아서 아니면은 그 사채 시장에서 돈 빌려 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거는 내 눈으로 그 돈을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만져야 내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사기 많이 치는 게 뭐예요? 예, 저도 종종 문자 오는데 이런 거 문자 옵니다. 사장님 좋은 거 있어요. 예, 그래갖고 주식이나 막 이런 거 보내줘요. 그럼 그거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가짜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이트도 가짜예요. 그래갖고 들어가면은 진짜 거래되는 게 아니고 가짜 거래되는 걸 얘네들이 만들어갖고 내가 돈을 따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사람이 하루 만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사람 눈 돌아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내가 200 버는 사람이야. 근데 하루에 10분 만에 200을 벌었대. 그러면 사람 미쳐요. 왜냐면 나는 한 달 동안 죽어라고 고생해갖고 200 버는데 이거는 버튼 몇 번 눌렀더니 200을 주겠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출 받아갖고 막 투자를 합니다. 그래갖고 한 2, 3천만 원이 됐대. 돈 뽑으려고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면 얼마를 보내야 뺄 수 있고 막 이런 걸로 현혹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보내갖고 어느 순간에 1억 됐는데 갑자기 사이트 들어갔더니 사이트가 없대. 걔네들은 이제 하고 도망간 거죠. 막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돈 쉽게 벌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돈 쉽게 버는 것 중에서 제가 받을 때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로또. 맞잖아요. 걔는 그나마 주변에서 1등 됐다라고 얘기라도 듣잖아요. 예. 그리고 꼭 1등 되면은 꼭 이사 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사는 안 가려고요. 왜냐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지금 10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5등은 둘째 치고 5등은 몇 번 해봤는데 4등 한 번 못 해봐서 4등 당첨금이 얼마죠? 5만 원이죠. 지금은 3등까지 세금 안 냅니다.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4등까지만 세금 안 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게끔 비과세를 올렸어요. 원래 4등이 5만 원인 이유가 5만 원까지는 세금 안 걷거든요. 그래서 5만 원 했다가 올해부터 이제 200으로 올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자기 주식, 우리 회사 주식을 팔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익 났을 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밑줄 쳐져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괴롭힙니다, 우리를. 요건 주로 세무 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무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 상계 처리한다. 근데 요거는 회계 때는 그렇게 많은 말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안 내시더라고요. 이거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228페이지 자본 조정.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보기에는 저희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지라. 우리 원래 이쪽 공부가 난이도상으로는 상급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나와야 한두 개고 안 나올 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자본 조정 보시면 첫 번째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했는데 어떻게 발행한 거죠? 싸게 발행한 거죠. 주식을 싸게 발행했을 때. 왜냐면 할인의 뜻이 뭐예요? 비싸다, 싸다? 싸다. 그래서 주식을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자차손은 아까 잠깐 봤었는데요. 감자 자본금이 감소하면서 뭐 할 때요? 손해 볼 때. 왜냐면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익 창출이긴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익만 날 수는 없죠.
예, 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조건 이익만 난다 그러면 우리도 장사를 해야죠. 예. 근데 이익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3번에 자기 주식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고요. 229페이지 위에 보시면 배당이라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배당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배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준다 그래서 현금 배당, 주식으로 준다 그래서 무슨 배당이요? 주식 배당. 그래서 이거 배당 나올 때마다 적어드리긴 할 건데 솔직히 주식 관련된 거는 좀 기억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딴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뭐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기억해야 될 게 또 다 달라요. 그냥 하나만 기억해 갖고 문제 풀면은 참 좋은 시험이 될 텐데 주식 관련돼서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현금 배당 받으면은요, 배당금 받았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그러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 받아서 돈 벌었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분개하시면 안 돼요. 분개하면 안 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계산이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과 단가만 다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줄 때는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당이라는 게 배당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얼마나 줘야 되는지 계산 다 해야 되고 우리 회사가 그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력이 있을 때 주긴 하겠지만 그 돈 중에서 얼마가 나가냐 또 계산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 나오면 요 4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요거 4개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문제 나올 때마다 풀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 왜냐면 시험 보시는 분들 생각은 다 똑같잖아요. 골치 아픈 거 나오지 말아라. 골치 덜 아픈 거 나와라. 근데 요거는 골치 아픈 쪽에 들어가는 내용인지라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 기타 포괄 손익 누객. 여기에서는 하나만 보세요. 여기에 원래 종류는 되게 많은데, 그리고 종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종류는 컴퓨터에 치면 컴퓨터가 다 알려줘요. 얘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얘는 자본조정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한테 다 물어보면 찾을 수 있으니까요. 종류는 안 해오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거 잘 나와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요 두 가지 관련된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도가능증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베스트는 그냥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시면 이익잉여금이라고 거기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잉여금이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는 저희는 두 가지로만 외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만 그냥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익준비금하고요. 끝에가 다 적립금으로 끝나요. 그래서 뭐 퇴직급여 적립금, 그 다음에 뭐 배당 적립금, 이런 식으로 끝에가 적립금으로 끝나는 거는 다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거기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자본금의 2분의 1,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까지. 거기 진한 글씨로 있어요. 293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은요. 솔직히 얘는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이건 프로그램에 찾으면 있어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설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대체로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워서 나오는 거 반, 그 다음에 안 외워서 푸는 거 반이라고 보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파트는 어느 정도 좀 암기로 대체를 좀 할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프로그램의 힘을 좀 빌릴 거라. 교재는 25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거기 252페이지 보시면은요, 수익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그러면은 돈 버는 거예요. 비용 그러면은요, 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벌고 쓰고, 그것과 관련된 게 이제 수익하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252페이지 밑에 잠깐 보시면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익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나요. 네, 그래서 사장님들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런 얘기 하죠. 왜냐면 돈을 벌면은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수익이 늘어나면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부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내 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 벌면은 현금 늘어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 돈 받아서 부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리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내 돈도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의 첫 번째 목표가 많이 파는 거예요. 일단 팔아야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되게 맛있어. 네. 진짜 누가 먹어도 반할 맛이야. 근데 아무도 안 먹어. 이러면 땡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쩔 수 없이 그놈의 인스타 감성 때문에 인스타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돈 주고. 근데 인스타가 확실히 먹힌대요. 저 아시는 분이 지방에서 횟집 하시는데 인스타에다 올리면 올리는 그 주에는 손님이 좀 온대요. 인스타 보고.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는 그 맛집 찾을 때 옛날에는 블로그 보고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블로그보다는 그 일명 인스타 감성 때문에 인스타 쪽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보고 가서 몇 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아주 맛있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번 정도 가까우면은 가볼 만하다 이 정도지. 예.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와이프는 줄 서는 집 안 가요. 줄 서는 집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배고플 때 갔는데 1시간 줄 서 보세요. 뭘 줘도 맛있지. 예. 배고플 때 먹어서 맛있는 건 맛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맛있는 집은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는 집 있어요. 예, 그런 집이 맛있는 거지. 그리고 저희는 맨날 줄 서라 그러면 그냥 그 옆에 있는 집으로 가요. 예,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보시면 비용. 예. 비용은 반대예요.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산은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이라는 게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쓰면 현금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부채는 늘어납니다. 왜냐면 돈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빚져서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내 돈도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잘 내요. 뭐 잘 내냐면 뭐를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 요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그 물어보는 내용이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게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수익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수익이 줄어들면 자산도 어떻게 돼요? 줄어요. 부채는 어떻게 되죠? 늘어요. 자본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비용이 줄어들면 자산 늘어나고 부채 늘어나고 자본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이런
상관관계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왜 아껴 쓰라 그러죠? 아껴 쓰면 예, 비용이 줄어드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론은 사장님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똑같거든요. 자기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좀 슬펐었던 게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사장님 연봉이 1억 8천이거든요. 네. 근데 넘버 2는 그러니까 1억 8천이면 1,500이에요, 한 달에. 네, 넘버 2는 300인가 350이었어요. 네, 갭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거기 그 회사 다닐 때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회사 직원분들하고 밥만 먹으면 나만 보면 빨리 때려치래. 예, 진짜 그랬어요. 전 직원이 다. 예, 사무실에 있는 사람 몇 명 빼놓고는 그 생산부 직원분들하고 밥 같이 먹으면 맨날 나만 보면 빨리 때려치래요. 그리고 왜 때려치라 그러지? 그랬었는데 왜 때려치라 그랬는지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제가 저기 그 회사 들어간 다음에 한 달 후에 월급 네가 계산하라 그러더니 던져주더라고요. 월급 내역서 딱 보고 알았죠. 경력이 20년이 넘었는데 월급이 250이에요. 생산부긴 하지만. 너무하죠?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생각외로 중소기업 가시면 300 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영업직이나 아니면 기술이 진짜 뭐 특별하거나 많은 사람이 못하는 일 아니면 생각외로 300 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예, 뭐 12시간씩 일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거보다 높죠. 예. 그 대신 생각을 해보세요. 8시간 일해서 300 버는 거랑 12시간 일해서 400 버는 거랑 큰 차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TV에 보면은 어떤 직업이 돈 많이 번대. 근데 그 직업의 내용을 보면 근무 시간이 길어요. 아니면 위험해요.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받는 거지. 일반적으로 300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게 평균적으로 50%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370 월. 근데 실제 그거는 이제 평균치로 하는 거고 그 국세청에 들어오는 신고되는 거 정확하게 절반으로 자르면 300 안 된대요. 370 뭐 350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평균치로 계산을 한 거고 쭉 들어오는 거 나열한 다음에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300만 원 전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 벌기가 생각보다는 쉽진 않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저도 뭐 한때 400 가까이 번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시간을 녹여서 번 거거든요. 그래서 돈 벌기가 가면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저번에 다 본 거고 요거 한 번만 더 볼게요. 요것만 보고 쉴게요. 255페이지. 그래서 255페이지 거기 보시면 판매 기준이라고 있어요. 저는 요거를 뭐라고 적어 드리냐면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판매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일반 판매라고 하고요. 일반 판매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진한 글씨로 써 있습니다.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도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인도 기준이 뭐냐면 물건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받으면 팔았다. 그래서 일반 판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돈 주고 파는 거, 외상으로 파는 거, 할부로 파는 거. 요거는 무슨 기준이라고요? 인도 기준. 그래서 인도라는 게 그 물건을 내가 받았을 때 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위탁 매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는 부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탁자는 부탁받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하는 거냐면 내 물건 좀 팔아줘. 팔아주면 돈 줄게.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즘에 또 그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언젠가부터 또 휴지를 잔뜩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막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파는 거. 저희 어머니도 한때 열심히 다니셨는데. 대신 팔아주고 돈 받는 거를 위탁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시용 판매라고 있어요. 시용 판매는 요거는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보고 사는 거라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매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이렇게 설명드렸죠. 며칠 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만약에 우리 홈쇼핑에서 이렇게 팔 때 있잖아요. 샘플 보내드릴 테니까 샘플 써보시고 본품 마음에 드시면 본품 뜯으세요. 그 대신 본품 뜯으면 반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본품을 뜯으면 내가 구매 의사를 뭐 한 거죠? 표시한 거죠. 아니면은 일주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쓰십시오. 일주일 안에는 반품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2주 썼어. 그러면은 구매 의사를 뭐 한 거예요?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용 판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상품권. 그래서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하면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상품권 제일 많이 써본 게 저거 상품권 있죠. 무슨 상품권 있냐면은 저거 마트 상품권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회사 입장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의 현금. 그래서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 그리고 상품권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선수금 쓰시면 돼요. 왜냐면 아직 우리 회사는 물건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돈만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수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권을 회수하면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상품권 선수금,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물건 팔았으니까 뭐 상품 매출. 요때 잡는 거예요. 수익 증가. 왜냐면 이 사람이 상품권을 갖고 와서 물건을 사야 판매가 된 거잖아요. 상품권만 갖고 있으면 아직 물건은 판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돈만 먼저 받았으니까 무슨 금 잡는 거예요? 선수금 잡아놨다가 나중에 상품권을 팔았을 때 그때 매출로 잡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회사는 상품권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좀 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거기 2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